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스티브 힐튼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이 어제 한 줄 성명을 내서 팍스뉴스의 스티브 힐튼이 라이노인 부시와 바이든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짚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팍스뉴스의 앵커인 스티브 힐튼이 방송에서 부시와 바이든이 자신들이 한 짓을 사람들이 잊어버리도록 모략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입니다. 힐튼은 부시와 바이든의 행동을 지적하기 전에 다른 두 명의 역사적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부시와 바이든의 전략을 파헤쳤는데요. 힐튼이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해서는 탈레반에 대해 비참한 항복을 멈추지 않고 끝없는 전쟁을 다시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한번 테러리스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됐다라고 비판했고,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화당원들을 지금 오히려 모략하고 있다, 모함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에 The Gateway 푼딧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게이트웨이 푼딧의 짐 호프트 설립자와 함께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들은 그것이 조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이 선거 인증을 취소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마리코파 카우니,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우니의 엄청난 부정투표 행위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비난의 보도가 나온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리치 해리스가 스티븐 배넌의 워룸에서 폭로한 내용인데요. 애리조나주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유실된 표가 17만 3,104표, 9만 6,389표가 유령 투표라고 폭로한 바 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두고 한 말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리치 해리스가 그녀의 발견에 대해서 애국자라고 칭찬했고, 수십만 명의 잃어버린 표 혹은 유령 투표라고 하는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때에는 코로나 백신을 폄하했으면서 일부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냐라며 민주당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팍스뉴스 디지털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 바이든의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던 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만약에 그것을 생각해냈다면 나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딱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백신을 폄하했는데 지금은 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려 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사 맞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이 대통령,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것이 그들이 접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 자유의 중요성을 격찬하면서 그것은 매일 투쟁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황은 오늘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성직자와 교리사들에게 인간이 자유롭도록 자유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유 없이는 진정한 인간성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자유와 안보 사이의 선택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보를 선택하는데 이것은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실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는 한 번 달성하면 영원히 얻어지는 자동 정복이 아니다라는 말도 했고요. 자유는 항상 매일매일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싸우는 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wsandpost.com 뉴스를 통해서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비엔의 설립자인 톰 엘리엇이 온라인에 올린 동영상이 화제입니다. 이 영상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지시한 것과 같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시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몇몇 저명한 민주당원들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슈퍼컷, 바이든 행정부는 안심하세요. 우리는 결코 백신 의무화 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이 동영상을 소개했는데요. 이 동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잠시 후 직접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만친 상원의원은 민주당 상원의원이죠. 어제 바이든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안을 지지할 수도 없고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친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일을 서둘러서 일주일 안에 끝내야만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날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공경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나는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일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서 우리가 채우지 못한 일자리는 1,100만 개에 이르고 800만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실직 상태이다.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친은 그가 지지할 것에 대해서 약 1조 5천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조 만친 상원의원의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그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브리핑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팍스뉴스 채널의 라이프, 리버리 앤 레빈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마크 레빈이 어제 방송에서 바이든이 백신 의무화와 다른 조치들을 발표한 최근 연설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고요. 바이든이 미국 시민들을 비판하고 고함치는 것이 그를 우리가 지금까지 갖지 않았던 독재자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이 독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레빈은 조 바이든은 며칠 전에 연설을 했는데 마치 자신이 독재자라는 식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독재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미국 국민들과 동등하게 소통하지 않는다면서 그저 당신을 시민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레빈이 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브리핑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정부,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6,400만 달러 가까운 자금을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연방국제개발청과 국무부로부터 나온 것으로 UN 산하단체들과 NGO 같은 독립기관들을 통해서 코로나19, 불안, 충돌, 자연재해 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아프간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직접 지원될 것이다 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시민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여전히 억류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탈레반이 정복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고 6,4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돈을 넣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이 실제로 아프간인들을 위해 돕는 그런 일에 쓰여지게 될지 아니면 탈레반의 테러 지원금으로 또다시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후에 추가로 들려오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연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는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인터뷰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출마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부정선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부 실책들을 아주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무능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현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그들이 포용력을 겉으로는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나누고 분열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성명에 대해서 잠시 뒤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어제 오후 애틀랜타 교외 지역인 더누디 마을에서 한 아파트 건물에 폭발 사건이 발생해서 4명이 다치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구조될 때까지 돌무더기 속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폭발 후에 주변 건물들을 점검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던 모든 가스관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스관의 폭발이 이번 폭발의 원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소방당국은 아직 정확한 원인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바로 똑같은 이 단지 건물에서 가스관의 파손으로 인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폭발 당시 건물 안에 있던 또 다른 주민들은 교회에 가기 전에 심한 가스 냄새를 맡았다라는 증언을 해놓고 있어서 그 심증을 더욱더 굳히고 있습니다. 적십지 않은 이번 폭발로 발생한 이재민들이 식량, 물,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돕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가로 인명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